2005년 봄, 경기도 안양. 29의 초등학교 교사. 박민정 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성실한 교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동료들과도 원만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주변의 축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는 흔적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사건, 사라진 기억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반, 민정 양은 집을 나서며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8시 반, 교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출석부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마친 뒤 교단에 섰습니다. 9시 15분,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사회, 수학, 음악, 수업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점심 12시 40분, 급식실에서 학생들과 줄을 서던 그녀는 동료 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그것이 동료가 기억하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 민정 양은 학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무난히 끝났습니다. 3시 반, 교무실에서 교재를 챙긴 그녀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4시,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든 채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흔적이었습니다. 밤 10시, 가족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집에 돌아왔을 시간이었습니다. 11시,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직접 학교와 집 근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 버스 정류장, 편의점. 그러나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자정. 가족은 결국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성인 여성이고 단순 외출일 수 있다. 당직 경찰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무실의 그녀 자리에는 이름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다른 교사의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틀째 저녁, 지역 신문 구석에 단신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양 거주 29살 초등교사. 귀가하지 않아 가족이 실종 신고. 단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 가족은 직접 거리를 헤맸습니다. 지하철역, 공원, 상점가. 하지만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흘, 나흘, 엿새.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범죄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그 말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민정 양의 방에는 교재와 책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민정 양이 사라진 지 사흘째, 가족은 직접 전단을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전단을 건네는 손은 떨렸습니다. 학교도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교직원들이 번갈아 수색에 나섰습니다. 근처 공원, 산책로, 버스 정류장. 아무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엿새째, 처음으로 경찰의 정식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인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인 탐문, 흐릿한 CCTV 확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언론은 짧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안양 교사 실종, 경찰 수사 착수. 작은 글자는 사람들의 눈길을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민정 양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대학 동기, 동료 교사까지 모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마지막 연락, 마지막 대화, 마지막 눈빛. 그러나 맞춰지는 조각은 없었습니다. 10일째,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뉴스는 새로운 사건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정 양의 실종은
지역 안에서만 회자됐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문 앞 신발을 확인했습니다. 딸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거리를 헤맸습니다. 혹시 모를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9일째 되는 날, 참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심, 외곽, 야산. 등산객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신고했습니다. 풀숲 속에서 발견된 것은 이미 부패한 시신이었습니다. 지하와 소지품을 통해 신원은 확인됐습니다. 그것은 19일 동안 사라져 있던 박민정 양이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사지 곳곳에 깊게 파인 손톱 자국, 극심한 몸부림과 저항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경찰과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현장은 곧 봉쇄됐습니다. 감식반이 투입됐지만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손톱 자국뿐이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남자친구 모두 다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다. 언론은 뒤늦게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안양 초등교사 변사 사건. 수많은 추측과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단서 없이 수사와 보도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민정 양의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는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남자친구를 조사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식 자리에서 다수의 증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다음은 동료 교사들이었습니다. 학교 안의 갈등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그녀와 언쟁을 벌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 교사가 조사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일 뿐이다.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민정 양은 원칙적인 교사였습니다. 일부 학부모들과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격한 언쟁을 벌였던 학부모가 소환됐습니다. 그 역시 범행과는 무관했습니다. 모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무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민정 양의 손톱 밑에서 미세한 피부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범인과 격렬히 싸웠다는 증거였습니다. DNA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과가 없는 인물이거나 완전히 경찰의 시야 밖 인물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녀의 서류 가방과 휴대전화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집과 학교 사이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가는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날 낯선 차량이 골목에 서 있었다는 것, 누군가 급히 차에 오르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 그러나 차량 번호는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묻지마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계획적 납치라 주장했습니다. 만약 계획적이라면 그녀의 일상을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무렵 사건 현장 인근에서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DNA를 분석한 결과 손톱 밑에서 나온 것과 동일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흔적을 지우고 떠난 것입니다. 이제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우연히 지나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정 양을 노리고 치밀하게 접근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박민정 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 경찰은 여전히 범인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장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손톱 및 DNA와 담배꽁초.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이건 우발적 범행이다. 아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했다. 서로의 주장은 끝없이 부딪혔습니다. 남자친구를 향한 의심. 사건 초기 알리바이가 확인된 남자친구.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박민정 양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잦은 다툼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 양은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꼼꼼히 따지는 편이었고 금전 문제에도 예민했습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다소 무심했습니다. 그 차이가 불화를 키웠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요즘 결혼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이 살인의 동기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기록, 금융 내역, 차량 이동 경로까지 재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전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걸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정 양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이 시각은 그녀가 사라지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문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사건 전날의 짧은 공백,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학부모와의 갈등, 또 다른 가능성은 학부모였습니다. 민정 양은 원칙적인 교사였습니다. 성적 처리, 생활 지도, 모든 면에서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건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정 양이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이 생활 태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언쟁은 심각했습니다. 학부모는 격한 목소리로 아이의 장래를 망칠 거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 갈등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동료 교사들 중 일부는 혹시 그 학부모가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경찰은 그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 당시 뚜렷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CCTV에도 그의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범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대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 학부모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원한을 품은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교사들 속의 그림자. 민정 양은 학교 안에서도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업무 분장, 학생 생활 지도, 교무 회의, 때때로 동료 교사들과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맡았던 학급은 문제 학생이 많았습니다. 부담이 큰 업무였습니다. 이 배정을 두고 교무실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사들 간의 관계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성 교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사건 무렵 학교에서 자주 민정 양과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의견 차이일 뿐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조사 결과 그의 알리바이도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그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단편적인 증언. 사건 현장 주변에서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정 양이 사라진 날, 골목길에
정체 모를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는 말, 그리고 누군가가 급히 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다는 말. 하지만 차량 번호는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색깔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은 밤늦게 비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과 뒤섞여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민정양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새로운 단서, 그리고 더 깊어진 수수께끼. 감식반은 사건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그 안의 DNA는 손톱 밑에서 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시신을 방치한 채 주변을 살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치밀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더 큰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범인이 왜 담배꽁초를 남겼는가? 흔적을 지우려 애쓴 자가 왜 가장 명확한 증거를 그대로 두었는가? 일부 형사는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범인이 일부러 흔적을 남긴 것일 수 있다.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 혹은 자신만만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언론은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실체 없는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사건은 한 달, 두 달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남자친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있었다는 증언은 여전했지만 기계적인 기록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지운 흔적이었을까요? 그 무렵 민정양의 집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수첩. 그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퇴근길마다 낯선 발자국이 따라온다. 마지막 장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우발이 아닌 장기간의 스토킹 가능성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도 다시 조사됐습니다. 한 이웃은 며칠 전부터 민정양 집 근처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전봇대 옆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두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곧 찾아왔습니다. 손톱 밑에서 나온 DNA. 그것이 민정양의 지인과도 연결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붙들었던 용의자들이 하나둘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증언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한 청년이 술집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일을 저질렀다. 그는 곧 술에 취해 쓰러졌고 그 말을 기억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청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술자리에 다른 이들도 농담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증언이었습니다. 더 큰 반전은 시신의 손톱에서 나왔습니다. 피부 조직 외에도 작은 금속성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것은 차량 도어 손잡이에서 흔히 묻어나는 성분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차량 안에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범인의 살점과 함께 금속 가루가 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격자의 말처럼 그녀는 차에 태워진 것일까요?
범인은 차량을 이용해 그녀를 납치했을까요? 경찰은 차량 소유자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등록 차량만 수만 대. 사건은 끝없는 미로로 빠져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째. 언론은 경찰의 무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서는 있는데 왜 범인은 잡히지 않나? 사람들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정 양이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성과 교제를 했다는 말.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남성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을까? 경찰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톱 및 DNA, 담배꽁초, 일기장의 기록, 서로 연결될 듯 결코 이어지지 않는 조각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처럼. 사건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톱 및 DNA, 담배꽁초, 일기장의 기록, 서로 연결될 듯 결코 이어지지 않는 조각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처럼. 사건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곽 마을의 폐가에서 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해 신원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감식 결과, 그의 DNA는 박민정 양의 손톱 밑에서 나온 것과 일치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도 같았습니다.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그가 범인이다.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첫째, 그는 한때 학부모였습니다. 민정 양과 상담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가 아이 문제를 둘러싸고 모욕을 느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집착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둘째,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종종 혼잣말을 하며 거리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날 무시한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왜곡된 피해의식이 범행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범행 직후 그의 행적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폐가는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내며 술에 의지했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품 속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문장은 자백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의문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범인은 확인됐고 이미 사망했다. 그러나 왜 박민정 양을 노렸는지, 어떤 계기로 그녀의 생을 빼앗았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한 때문이었을까? 집착이었을까? 혹은 단순히 충동적인 분노였을까? 남겨진 것은 단지 의혹뿐이었습니다. 범인의 죽음은 진실을 침묵 속에 묻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밝혀졌고 그의 DNA는 모든 단서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또 다른 절망에 빠졌습니다. 딸을 잃은 고통에 이어 진실을 들을 기회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였는가?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의혹만 남아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갈등, 왜곡된 피해의식, 정신적 불안정.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묻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안양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 양의 방에 남겨진 책들, 학생들과의 사진,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한 수업 준비물.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종과 범죄의 순간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초동 대응의 지연, 무심한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끝내 남겨진 자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사라진 기억이었습니다.